그리고 성역할. 그리고 그 직업에서 느낀 직업 위신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형성해 내 머릿속에 직업 인지도가 생긴다는 것. 이 직업 인지도에서 내 자아견이 맞는 직업으로 포부가 발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아견이 맞는 걸 포부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절충과 제한과 절충 이런. 제한과 절충 뭐냐? 내가 직업 포부 발달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자아견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나한테 전 바리스타를 좋아하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리스타를 쳐내는 거죠. 선생님이 맞지 않나 선생님 쳐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한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쑥스럽지만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아, 난 슈퍼모델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고려해야 되잖아요. 슈퍼모델을 하기는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요즘 슈퍼모델 하면 거의 75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7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 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과 절충 이론, 제한과 타협 이론이라 하는데 진로 포부 발달할 때 무엇을 제한하느냐? 자기 자아견이 맞지 않는 걸 제한하고 자기 자아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딱 이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아, 얘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포부가 발달하는데 어떻게 발달하느냐. 아기 때부터 처음에는 힘과 크기예요. 진로 포부가 힘과 크기 지향한다는 점. 파워 앤 사이즈. 힘과 크기 지향성.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는 한 3세에서 5세 정도예요. 3세에서 5세 정도면은 유추되시죠? 유치기예요. 유치기. 그럼 어떻게? 힘센 거, 파워 있어 보이는 거. 역시 뭐 긴스버그 얘기한 것처럼 가시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때 뭐 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사고가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로 포부가 발달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역할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 시기는 여자 남자에 대한 구분이 이제 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직업 포부도 진로 포부도 성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했어요. 이게 6, 7, 8세예요. 6, 7, 8세. 그래서 유치기 후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은 올핑크 그렇게 꼭 고집하지 않아요. 뭐 저도 핑크 좋아하지만은 근데 요때는 애들이 만약에 여아이한테 뭐 장갑 하나에 파란색을 사줬다 검은색을 사줬다 그러면 싫어를 하죠. 왜? 이거는 남자 것 같다는 그게 막 명확해지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진로 포부도 성역할 여자 직업인지 남자 직업인지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한테 나 축구 선수 하고 싶어 이렇게 포부가 발달할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축구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죠. 그리고 또 간호사 요새도 간호사들도 남자들도 간호대학을 많이 와요. 그렇지만은 일단 간호사는 여자 직업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발레리노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발레리나 뭐 우아하고 이런 게 여자 직업 이렇게 생각해서 진로 포부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성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니까요. 내가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인정받는지 사회적 가치 지향성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좀 인정은 좀 받는가? 아니면은 돈을 좀 버나? 이제 9세에서 13세까지 정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직업적으로 포부가 발달한다면 이제 우리 청소년기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에요. 이때 비로소 우리가 청소년들 외모 가꾸기 엄청 신경 쓰는 비로소 이때가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는 시기,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시기. 그래서 13세, 14세 이후에는 청소년기 되면은 내성적인 사고를 때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진로 포부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뭐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늘어나는 시기가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로 포부 발달하고 슈퍼이론까지 볼게요. 슈퍼이론은 앞서서 긴스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슈퍼예요. 그러니까 긴스버그는 성인 초기까지만 진로 발달을 설명했지만은 슈퍼는 그렇지 않다. 전생의 진로 발달. 그래서 끝까지 노년기까지 진로 발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안타까워. 이런 그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도 잘할 때 직업 선택, 진로 발달에 대해서 별로 그 없이 그냥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연락이 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불가역적인 거지만 되돌아갈 수 없지만은 저는 되돌아간다면 고등학교 3학년도 되돌아가고 싶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니. 근데 이렇게 해서 진로 포부 발달할 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나도 좀 알고 그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해 알면은 조금 더 한생 사는데 좀 뭐 좋은 직업이라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자기한테 맞는 일을 제대로 좀 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강의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원감도 높다라고 얘기하지. 자원감도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 조금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생 아직 발전의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 막 그래서 이게 갈등하는 친구들은 되게 안타깝죠. 특히 대학을 가고 4년 내내 열심히 학교는 다녔는데 그게 너무 안 맞아. 어떻게 할 거예요? 졸업장 때문에 가야 된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슈퍼히로는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에서는